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린 가운데 북가주 지역에는 폭우로 주요 도로가 침수되면서 주민 10,000명이 고립됐습니다. 주유소 화장실 쓰레기통에 갓난 아기를 버리고 간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명이인으로 인해 살인사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됐던 남성이 18년 만에 누명을 벗고 풀려났습니다. 살인사건 용의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출두한 법원에서 도주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올해의 교사상을 받은 여교사가 아동 성추행 등 14개의 성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주말 일광절약 시간제 이른바 서머타임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식후 혈당은 걱정이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 상승 억제 혈당 365가 있습니다. 강력한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는 바나바이 추출물을 사용, 안전하고 신속하게 혈당을 관리해드립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 직장인, 식후 혈당 높은 분께 확실한 도움을 드립니다. 이제 하루 한정으로 혈당 관리 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겪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은행 폐쇄로 기록됐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근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면서 주가가 80% 이상 폭락한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자산과 예금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새로 설립한 은행으로 옮겼고 다음 주부터는 이 은행을 통해 거래가 재개됩니다. 기존 예금자들이 보장 한도 내에서 돈을 찾도록 하는 예금자 보호 조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사실상 파산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은행 폐쇄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자산 규모로 볼 때 지난해 말 기준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신생 기술 기업들이 주요 고객인 실리콘밸리 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술 기업들이 호황에 힘입어 자산을 크게 불렸는데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기업들의 예금이 줄고 보유 채권값이 떨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당장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 기업들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we got a little bit complacent over the last, decade plus. Interest rates were super low. Most things were working. You didn't really have to think about what would happen if interest rates went up really quickly. If interest rates continue to go up, these losses will actually get larger and larger.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 여파가 미국 은행업계 전반에 확산돼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또다시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가주 지역에는 주민 10,000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가주 산호세 인근 해변에 위치한 산타크루즈 카운티입니다. 많은 비로 일부 주요 도로가 파손됐지만 불어난 물 때문에 도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봉쇄로 소켈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00명이 고립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폭우가 내리면서 5,000피트 이하 지역에서 눈이 급속히 녹으면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다음 주 다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21개 카운티에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중부와 북부, 네바다 북부 등에 걸쳐 거주하는 1,500만 명 이상에 대해서는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외에 시카고와 콜로라도, 디트로이트 등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5,700편이 지연 운항되고 1,7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 지역에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사이 겨울 폭풍이 강타해 최소 19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주유소 화장실 쓰레기통에 갓난아기를 버리고 간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플러튼에 사는 25살의 아기 엄마 베니사 말도나도를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오렌지솔프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한 주유소 화장실 쓰레기통에 태어난 지 1시간 된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기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위중한 상태였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에 찍힌 용의자 차량을 추적해 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안전한 아기 포기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법에 따라 부모나 합법적인 양육권을 지닌 사람은 태어난 지 72시간 안에 병원이나 소방서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신생아를 맡길 수 있으며 비밀 유지와 함께 맡긴 사람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가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 발생한 살인사건 누명을 쓰고 18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남성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살이를 한 35세 셸던 토마스가 1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24일 토마스를 포함한 3명의 갱단 조직원들은 브루클린의 한 거리에서 14세 소년을 살해하고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토마스는 재판 이후 2급 살인, 살인 미수 등의 죄목으로 25년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토마스는 애초에 목격자가 진술한 용의자 명단에도 오르지 않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토마스의 사진을 다른 5명의 용의자 사진과 함께 목격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목격자가 토마스가 용의자 중 하나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진술하자 경찰은 즉시 토마스를 체포했습니다. 2014년부터 무려 34건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은 유죄 판결 심사단이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던 중 토마스가 체포된 당시 수사 과정의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마스의 판결에 제출된 증거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바로 당시 제시됐던 용의자의 사진이 같은 거주구역에 있던 동명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체포된 토마스의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항변과 사건 당일 퀸즈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진술이 무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과가 있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던 토마스를 정당하게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완전히 엉뚱한 사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브루클린 대법원 판사는 토마스에게 오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억울하게 18년을 감옥에서 보낸 토마스는 17세의 나이에 입소했지만 30대 중반이 돼서야 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토마스는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신에게 종신형을 내렸던 사법당국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용서를 받으며 살아왔듯이 그들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토마스에게 누명을 씌운 당시 담당 경찰들은 죗값을 치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 살인 용의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올해의 교사상을 받은 교사가 13세 아동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재판을 앞둔 용의자가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재판을 받기 전 용의자를 호송하던 경찰이 팔에 찬 수갑을 풀어주고 이후 다리에 있던 족쇄도 풀어줍니다. 손과 발이 자유롭게 된 남성은 착석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경찰 2명이 쫓아가지만 용의자는 건물 밖으로 달아나고 맙니다. 달아난 용의자는 지난 2021년 2명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디 비아로보스입니다. 비아로보스는 빠른 발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달아났지만 그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를 추적하던 경찰이 몇 시간 만에 그의 은신처를 알아낸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법원 인근의 한 아파트 벽장에서 담요 아래 숨어있던 비아로보스를 찾아내며 다시 철장에 가뒀습니다. 살인 혐의에 도주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그가 머물게 될 교도소 안에서의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고에서 올해의 교사상을 받은 교사가 13세 아동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교사는 링컨 에이커 초등학교 6학년을 맡고 있는 제클린 마로, 피의자는 아동 음란물 소지와 성착취, 아동과의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 모두 14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13세의 미성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교사가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 라스콜리나스 여성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지난해 샌디에고 교육청이 선정한 올해의 교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수업 중 교사에게 총격을 가한 초등학생이 형사처분을 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1월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가해 아동의 처벌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던 이 아동은 정학 처분을 받은 뒤 교내에 총기를 밀반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별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다른데 사건이 발생한 버지니아주는 어린이라고 해도 소년 법정에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6살 소년의 경우 법률 시스템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아니어서 법정에 세우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검찰은 대신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를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장전된 총기를 14세 미만 아동이 만질 수 있도록 한 것은 경범죄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범행 발생 전에 가해 아동이 여러 차례 학교에 총을 가지고 온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학교 당국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 보안시설을 뚫고 활주로까지 차를 몰고 들어간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 국제공항에 차량 한 대가 난입해 관계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괴한이 탑승한 차량 한 대가 공항 펜스를 뚫고 활주로로 진입한 것은 어젯밤. 차량은 활주로를 질주한 뒤 터미널의 문을 뚫고 로비까지 들어갔습니다. 무모한 주행으로 공항 내부 시설이 파괴됐고 항공 보안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멈춰선 로비에서 용의자를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용의자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연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일광절약 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고 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을 길게 활용해 생산성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일광절약 시간제. 오는 일요일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며 8개월 뒤인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유지됩니다. 1시간이 빨라지는 데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잠자는 것부터 일단 일어나는 것부터 그래야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게 안 좋아요 몸에 난. Well, I like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anyway, so I like to shower early. So I think it'll be nicer and it'll be a little brighter outside and I can take my dog out.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1시간 차에 대한 인식은 점차 다양한 학계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경제적 이득보다는 오히려 의학적 관점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시간 차이가 많은 분들한테 어떤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심혈관 질환, 중풍이라든지 급성 심장마비 같은 그 위험이 높아진다고 실제로 의학에서 밝혀지고 있고요. 해법은 폐지와 유지가 아닌 연구 시행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올해 일광절약 시간제를 연구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지난해 상원까지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 가로막혀 무산된 바 있는데 올해는 하원을 공화당이 탈환한 상태라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의학계에서는 100년 넘게 시행되어 온 제도를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충분한 연구 결과가 누적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없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1시간을 앞당긴다는 게 어떤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될 건지는 누구도 지금은 몰라요. 그렇죠. 의학적인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건 이득만을 따져서 법을 바꾸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좀 성급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일단 올해도 예년과 같이 일광절약 시간제가 시행되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신체 적응을 위해 주말 오전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의 쥐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새 변종에 대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주리대 부설인 인플루엔자 신생전염병센터 연구팀이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의 공원과 하수 부근에서 잡은 쥐 79마리에 대해 유전체 염기 서열 결정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3마리가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또 실험용 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알파, 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쥐들 사이에서 전염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양성을 보인 쥐들의 중증도는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체중이 빠지지도 않았고 사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코와 입, 목, 그리고 폐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또 이들도 사람들처럼 반복적으로 감염될 수 있었습니다. 센터 국장인 헨리 완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 사이에 퍼져 인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변종으로 진화할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서식하는 쥐는 약 800만 마리로 추산되는데 개체 수만 봐도 인간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된 쥐가 또 다른 바이러스와 재결합하거나 단순히 그 집단 내에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도록 진화한다면 그 결과로 전염병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병원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다며 추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그동안 동물과 인간 사이의 코로나19 전염은 드물고 대부분 전염 사례는 인간이 동물에 전파한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미생물학회가 발행하는 과학저널 엠바이오에 게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겨울 폭풍이 강타한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제설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카운티 정부는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정부는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해주는 주민들에게 최대 $500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등 사유지와 연결되는 인도와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울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비용은 단 한 차례만 지급되며 상업용 건물이나 거주지 주소 한 곳당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설 작업은 오는 5월 1일까지 마쳐야 하며 5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된 환급금이 승인되면 한 달 내 수표로 환급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증시는 파월 의장의 빅스텝 예고로 일찍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주는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니까 거의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주로 기록했습니다. 결국 지난주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로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그중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대 지수들 중 유일하게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작년 11월 4일 이후 가장 낮은 4개월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지수 나란히 이번 주는 거의 하나가 튀거나 뒤처지는 것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스닥이 4.7%를 폭락했고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는 각각 4.4와 4.5%를 폭락한 거니까 무지묵지하게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완전히 이제 금융주들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가 두드러지게 하락하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 중 하나가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있는데 아마 FDIC에서 이 은행을 정기적으로 그냥 압류를 해버리면서 은행을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 사태가 금융위기 때 이후니까 15년 만에 이 정도 규모의 은행이 뱅크런 사태가 생긴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삭막했던 거죠. 네, 하반기 그러니까 9월쯤부터 경기 침체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증시가 선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에도 악재로 분석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은 뭐 이번 주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 청문회 나와서 이제 발언들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층 이제 수위가 높아진 매파적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의지는 뭐냐면은 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자율,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타겟을 2%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 거다. 지금은 이제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6%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기준금리가 4.5에서 4.75%라고 봤을 때도 앞으로 1.25%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는 이제 두려움에 뭐 패닉 셀링이 완전히 이제 몰려온 거고, 특히 이제 이번에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채금리 역전폭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역시 지금 뭐 1981년 이후니까 42년 만에 최고 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103 베이시스 포인트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3% 정도가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969년 이후로도 경기 침체가 이렇게 금리 역전폭이 이 정도까지 됐을 때는 한 8개월에서 24개월 안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7번 정도가 경기 침체가 왔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지표를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다음 주는 일단은 연준의 이제 뭐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CPI, PPI, 소매 판매 지수가 이제 완전히 다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월 22일 금리 인상이 지금은 0.25%, 지난주만 하더라도 0.25%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는 0.5%가 될 가능성이 확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0.5가 되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지난주 어떻게 보면 좀 피백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매수 심리가 완전히 자극이 됐었는데 피백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뭐 온데간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는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거기다 더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상태니까 투자자들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은 불안감이 한마디로 기대감을 완전히 압도해 버린 겁니다. 일단 무조건 팔고 보자. 그러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장이 하루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일 떨어지고 뭐 이틀이나 엇걸렸으니까 하루도 오르지 못하고 지금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만에 최악에 주니까 뭐 엄청난 폭락세를 보였다는 얘기죠. 네, 또 다음 한 주도 제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식후 혈당은 걱정이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 상승 억제 혈당 365가 있습니다. 강력한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는 바나바이 추출물을 사용, 안전하고 신속하게 혈당을 관리해 드립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 직장인, 식후 혈당 높은 분께 확실한 도움을 드립니다. 이제 하루 한 잔으로 혈당 관리 끝!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